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오늘은 추천 시스템의 기본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부할 내용은 추천 시스템에서 기본이 되는 모델들, 그리고 그 모델별 장단점, 그리고 추천 시스템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추천 시스템을 적용할 그 영역별, 그 영역의 특수한 그런 추천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추천 시스템의 주요한 도전 과제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추천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보기 전에 추천 시스템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추천 시스템에서는 우리 1강에서 보았던 기본 유형대로 지식 기반, 협업 필터링,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분류되는 그런 시스템은 협업 필터링 분야인데 크게 메모리 기반, 모델 기반, 그리고 메모리 기반에는 사용자 기반, 아이템 기반이 있고 또 메모리 기반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웃 기반인데 거기서도 또 유사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어슨 유사도냐, 코사인 유사도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모델 기반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것, 구축하는 건데 군집화 모델, 잠재 요인 모델, 선형회귀, 베이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잠재 요인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면서 우리가 보기로 하죠. 우선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유명한 방법입니다. Collaborative Filtering, CF 외워두기 바라고요. 메모리 기반 CF부터 가보죠. 메모리 기반 CF는 이웃 기반 CF라고 하는데 메모리 기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이웃 기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기반, 이웃 기반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기계학습을 배웠다면 K 최근접 이웃법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분류 알고리즘에 속하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최근접 이웃을 기반으로 찾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최근접 이웃을 사용자를 중심으로 찾느냐, 아이템을 중심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사용자 기반, 아이템 기반으로 다시 나눠요. 사용자 기반 CF 같은 경우는 활성 사용자, 우리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현재 추천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 그 활성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들, 우리는 그것을 또래 집단, 피어 그룹이라고 불러요. 또는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말로는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래 집단의 평점들을 보고 어떤 대상 아이템의 평점을 예측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몇 점을 주었는지 평점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평점 행렬이 있을 때 평점 행렬에 활성 사용자의 행, 우리가 평점 행렬에는 로우에는 사용자가 들어가고 컬럼에는 아이템이 들어갈 텐데 결국 한 로우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평점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 로우별로 서로 유사한 그 행들을 찾아서 그 행들에 대해서 어떤 그 또래 집단을 찾는 최근접 이웃법으로 또래 집단을 찾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이템 기반 CF에서는 위치를 그냥 바꾸면 돼요. 그래서 대상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아이템 집단, 또래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또래 사용자들이 아니라 활성 사용자가 어떻게 평점을 했는지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템에 대한 평점을 예측하고 이걸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평점의 평점 행렬의 열을 가지고 하게 되죠. 이번에는 아까는 사용자였으니까 행이고 이번에는 아이템이니까 열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하고 대상 아이템의 또래 집단을 찾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분류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메모리 기반 CF에서 잠재 요인 모델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같기 때문에 주로 그 메모리 모델 기반 비법 CF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설명도 모델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인데,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은 우리 그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만약에 비교한다면, 사용자 기반 CF냐, 컨텐트 기반 필터링이냐,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사용자 기반 필터링은 첫 번째 특징은 자기와 유사한 또래 집단을 찾는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또래 집단을 찾아서 그 또래 집단과 내가 공통으로 사거나 읽거나 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평점을 보고 그 평점을 기반으로 또래 집단은 사거나 읽었는데 나는 사지 않았고 읽지 않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평점을 예측하는 방식을 택하고, 컨텐트 기반 필터링은 또래 집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활성 사용자가 과거에 샀거나 읽었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속성을 조사해서 그와 비슷한 아이템들을 찾아서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컨텐트 기반 필터링입니다. 그 아이템에 대한 그 속성들, 컨텐트라는 것은 결국 속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좀 더 설명적인 것들이 많죠. 디스크립션, 설명서 같은 것들, 이것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전문가가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 감독, 장르, 제작 연도, 배우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문서 같으면 문서에 출연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통계를 낸 백 오브 월드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컨텐트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서로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서 추천하게 되는 것을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컨텐트 정보 외에도 콘텐츠에 대한 평점, 영화 같으면 영화에 대한 평점, 별점을 주겠죠. 그 별점, 그 평점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보았는지, 어떤 컨텐츠를 눌러서 뉴스를 보았는지 같은 구매 행동 패턴과 결합해서 추천을 수행합니다.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의 기본 발상은 활성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그걸 정해놓고, 활성 사용자를 하나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아이템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분류나 필기 문제를 푼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 모델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독립변수라고 하면 아이템에 대한 설명, 즉 특징이나 속성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아이템에 대한 디스크립션인데 그것이 특징일 수도 있고, 속성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종속변수가 결국 우리 지도학습 모델의 어떤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이템 평점, 구매 행위 등이 될 수 있겠죠. 종속 변수가 아이템 평점이면 그 평점 값을 예측하면 될 것이고, 구매 행위로 본다면 구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예측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콘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의 장단점은 일단은 평점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는 평점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겠죠. 평점 데이터를 고려한다고 앞에서 그랬지만 부가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니까 신규 아이템에 대한 추천이 가능한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콘텐츠 또는 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나 키워드가 서로 비슷한 것끼리 아이템을 찾다 보면 너무 비슷한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래 집단의 또 지식이 활용되지 않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또래 집단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추천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콜드 스타트 문제에 있어서는 신규 아이템의 추천은 가능하지만, 그죠? 신규 아이템에 대한 추천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추천이 가능하지만, 신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 이력이 없어서 추천이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을 볼게요.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은 보기에는 좀 더 거창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한히 많지만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되어 왔어요.
사용자 요구와 아이템 속성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이템 간의 사용자 요구가 여기서는 이제 튀어나왔어요. 사용자 요구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했듯이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에 뭐 그 정도의 차를 원하고 색깔은 빨간색이나 무슨 뭐 핑크색을 원한다. 뭐 이런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그 요구 조건과 아이템 속성 간을 비교해서 유사성을 구하게 되는데 또는 사용자 요구 조건을 어떤 제약 조건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룰 기반의 검색을 하는 방식을 택해요. 이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은 나중에 별도의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주로 자주 구매하지 않는 제품의 구매 이력이 잘 남지 않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추천에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일생에 뭐 수백 번 사지 않죠. 집, 뭐 여행 상품, 뭐 금융 서비스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고르는 과정이 그리고 고가의 사치품 같은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콜드 스타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평점 데이터가 없고 세부 옵션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고객 요구만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콜드 스타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에는 크게 제약 조건 기반 추천 시스템과 사례 기반 추천 시스템은 나눌 수 있는데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난 아까 설명했듯이 뭐 색깔, 가격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고 우리는 시스템은 거기에 맞는 아이템들을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례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특정 사례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하나 그냥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 집 같은 거를 사고 싶어요. 뭐 자동차 같으면 이런 차를 사고 싶어요. 또는 음악 같으면 난 이런 음악을 듣고 싶다. 음악 자체를 보여주면 그 음악에 대해서 시스템에서는 음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르나 뭐 속성들이 있겠죠. 그 속성들을 추출해서 그것에 맞춰서 뭔가를 찾아주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사례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류, 우리 분류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큰 분류로 쓰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구 통계적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기본 발상은 특정 인구 통계 정보를 어떤 이용해서 어떤 집단의 어떤 지금 활성 사용자가 관련된 집단의 구매 성향을 예측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매 고객이 20대의 남학생이라면 이 인구 통계상 이 남학생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들을 좋아하고 뭐 이런 정보들이 통계 정보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추천에 활용하는 것이고 좀 부족해 보이죠, 그죠? 좀 부족해 보이는데 바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해서 다른 추천 시스템에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구 통계적 정보하고 그 밖에 다른 컨텍스트, 맥락 정보를 결합해서 추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황인지 추천 시스템이라고 별도의 시스템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류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인구 통계적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이 좀 뭉뚱그려진 그런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겠지만 사용자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자면 사용자 특성을 추출해서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추출해서 이 사람이 어떤 레스토랑을 좋아할지 그런 예측할 수 있을 때 어떤 분류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대화적 방법으로 규칙 기반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류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인구 통계적 추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구 통계적 추천 시스템 자체로 보면 뭉뚱그려진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능 자체를 좋지 않지만 다른 시스템과 합쳐진다면 즉 하이브리드나 앙상블 개념으로 추가하면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앙상블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이 말 자체가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 추천 시스템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섞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하이브리드와 앙상블의 차이는 하이브리드는 여러 개를 엮어서 즉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 하나 또 이런 기능 쪽에서는 이쪽 또 다른 기능 쪽에서는 또 다른 모델 서로 이 기능을 서로 보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앙상블은 뭐 이런 기능 이런 모델이든 저런 모델이든 상관없이 여러 모델들을 같이 모아놓고 그 모델들이 예측한 결과를 종합해서 그 전문가의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여럿이 모여 있는데 전문가가 의견을 냈다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협업 필터링은 또래 집단 평점을 이용하고 뭐 컨텐츠 기반 방법은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추천을 하고 지식 기반 방법은 또 뭐 지식 베이스 맥락에서 어떤 사용자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추천을 하고 뭐 인구 통계적 방법대로 또 인구 통계적 프로필을 이용하는 방식을 만약에 총합했다면 좀 더 정확한 추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만 풍부하다면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추천 시스템들은 하이브리드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시스템 모델의 각 장단점을 한번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시스템 모델의 각 장단점은 일단 협업 필터링을 보면 장르 간 틈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르 간 틈새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남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활성 사용자한테 또래 그룹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활성 사용자는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고 다른 사용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고 그리고 많은 사용자가 모일수록 많은 아이템이 생길수록 적응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암묵적 피드백만 가지고도 평점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자면 역시 단점은 콜드 스타트 문제가 가장 큰데 새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뭐 새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역시 다 문제가 되겠죠. 왜? 평점 정보, 사용자의 평점 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레이십 문제라고 그래서 그레이십이라고 하면 이제 저런 거죠. 취향이 아주 독특한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게 협업 필터링으로 하는 방식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활성 사용자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의 취향이 이 사람들 추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과거 이력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에 의해서 품질이 좌우된다는 거. 그죠? 데이터셋을 얼마큼 잘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가져갈 것이냐 가소성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결국 뭐 과거 기억을 잘 가져갈래? 새로 이걸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집어넣을래?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과 새로운 데이터 생성, 기억의 유지와 생성에 대한 결국 얘기인데 새로운 내용을 학습해야 될 것이냐 또 기존 내용을 유지할 것이냐는 그런 딜레마가 계속 생기게 된다라는 문제고요. 컨텐트 기반 방법에 있어서는 도메인 지식이 역시 필요 없죠. 도메인 지식 필요 없이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죠. 역시 적응적이고 암묵적 피드백으로도 갈 수가 있죠. 샀냐 안 샀냐 그 뉴스를 클릭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새 사용자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겠고 과거 이력을 포함하는 똑같이 과거 이력이 중요한 거고 역시 이것도 안정성, 가족성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 인구 통계적 방법은 장르 간 틈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이 세대에는 이런 걸 좋아한다. 근데 활성 사용자가 이 세대에 속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거기서 새로운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역시 새 사용자의 콜드 스타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다른 부분은 또 이제 그 컨텐츠 협업 필터링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지고
그 밖에 뭐 효용 기반으로 하는 추천 시스템도 있는데, 효용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평점 같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얼만큼 여기에 가치를 두느냐에 대한 그 효용 함수를 정의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콜드 스타트 문제가 없다. 사용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현재 당장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외적 특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용자가 효용 함수를 꼭 입력해야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저희는 효용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 지나갈 겁니다.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에는 물론 콜드 스타트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기 요구 조건을 다 기술할 것이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문제가 없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더라도 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 스페시픽 하다는 면에서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엄밀히 말하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취급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갑자기 집을 취급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런 예외를 우리 버린다면 같은 내에서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없고, 하지만 또 선호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고객이, 왜냐하면 나중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집을 10년 전에 샀던 사람이 10년이 지나서 그 선호되는 얘기를 할 때 선호도는 변하겠죠. 지식 기반 추천은 주로 자주 구매되지 않는 제품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취급한다고 그랬는데, 자주 구매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매 그 간격 사이에 선호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품 외적 특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품 외적 특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지고 상품으로 매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단점으로 하면 제시 능력이 정적이어서 학습되지 않는다는 것,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공학이 필요하다는 점,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공학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시스템의 평가는 저희가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다루고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주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천 시스템은 분류 및 회귀 모델하고 개념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평점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평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보면 어떤 카테고리컬한 게 있을 수 있고 뉴메리컬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뉴메리컬하게 본다면 예측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회귀 모델, 그리고 카테고리컬 범주형 만약에 평점이 된다면 분류 모델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평가 방법은 분류 모델이나 회귀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그쪽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밖에도 추천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누락값이에요. 일반적인 분류 모델이나 회귀 모델에서는 훈련 데이터가 꽉 차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누락값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락값에 따른 특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내 나름대로의 평점 예측이나 랭킹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고급 과정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영역 특정적 추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루자면 고급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상황인지 또는 상황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추천을 할 때 계절이나 뭐 성별, 그 사람의 뭐 특성에 따라, 모든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추천 내용을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나 뭐 사용자의 위치 같은 경우도 고려하기도 하고, 여행지를 추천할 때도
뭐 축제나 이벤트, 계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연휴가 언제 있는지 없는지 등등. 또 그 사람이 식당을 추천하더라도 식당 추천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3시간씩 가서 어떤 식당에 가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의 상황을 고려함으로 해서 추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시간 중시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 중시 추천 시스템에서는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영화가 개봉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쳐보면 그 추천을 할 때 개봉 당시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몇 년 된 영화와 지금 막 개봉한 영화를 추천하는 것은 다를 것이고, 똑같은 영화라 하더라도 3년 전에 추천 방법과 추천하는 것과 지금 추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반영해서 추천하는 것을 시간 중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시간적 맥락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평점 행렬을 더 희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면서 평점 행렬을 한 달 단위로 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평점 데이터가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더 행렬이 희박해지고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위치 기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미리 얘기했지만 여행 중인 사용자한테 어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를 고려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소 추천은 항상 위치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간적 위치를 볼 때 두 가지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 자체의 위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사용자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에 따를 것이고, 또 아이템에 대한 위치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템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 아이템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 특정적 위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관계망 추천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품 추천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보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 또 사회적 단서 같은 거, 태그,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결합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사회적 관계망 추천에서 하는 것들은 친구 추천이라든가, 주로 이제 우리가 링크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를 추천하는 거니까 어떤 링크 프레딕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또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하지만 사회관계망 추천 시스템도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소문을 내서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별도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에피니언스나 슬래시닷 같은 데를 보면 사용자끼리 서로 직관적으로 신뢰 또는 불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사회관계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 신뢰가 있는 집단을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고, 상호 신뢰가 있는 집단끼리는 서로 추천을 했을 때 서로 신뢰가 높으니까 더 그 추천된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추천의 강건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추천에 대한 이제 사회관계망의 태깅 피드백의 활용이라는 문제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관계망을 보면, 특히 이제 컨텐츠 공유 사이트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뭘 많이 보나요? 상대방이 어떤 태그를 달았는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회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다른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해요.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피드백을 통합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거꾸로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런 태깅에 대한, 댓글들에 대한 피드백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딪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앞에서 몇 번 나왔던 용어입니다만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시스템을 처음 개발해서 구축해서 추천 시스템을 이제 막 가동하려고 하는데 이때 데이터가 없다면 가동할 수 없겠죠. 그것을 뭐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하드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 추천 시스템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어떤 상황마다 추천 시스템 유형마다 다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항상 고심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공격 대항 추천 시스템 문제도 항상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 담당자는 추천 시스템을 조작하고 싶은 요약을 받을 수 있겠죠. 자기가 다루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객이 평점을 높게 줬다라는 것으로 조작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을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걸러낼 것이냐, 그리고 적대적 경쟁자가 엉터리 평점을 준다든가 악의적 리뷰를 낸다는 거,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집단에 속할 경우에 그 집단의 일원의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소위 이제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데 또는 수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집단에 대한 추천 시스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다기준 추천 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기준 추천 시스템이란 어떤 하나 아이템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다른 양상의 평가 기준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 플롯에 대해서 평점을 따로 매길 수 있고 음악에 대해서 따로 매길 수 있고 특수효과에 대해서 다른 평점을 줄 수 있죠. 그렇다면 별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고객들이 다 따로 별도로 평점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건데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되게 피곤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잘 평점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또 평점을 주더라도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연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점이 필요한데 사용자에게 어떻게 능동적으로 평점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평점을 주기를 되게 싫어하니까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능동적으로 사용자의 평점을 학습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사용자 피드백, 특히 댓글 같은 데 보면 정치적 의견이나 정치적 성향, 개인적 선호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결과적으로는 영역별로 특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매나 음악, 컨텐츠, 웹 검색, 조회, 이런 계산 광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를 위한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별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추천 시스템 기본 모델, 컨텐트 기반 추천, 지식 기반 추천, 인구 통계적 추천, 하이브리드 및 앙상블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모델별 장단점도 알아보았고 추천 시스템의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 적용되는 영역별 특수한 추천 문제에 대해서 상황인지 시스템, 시간 중시 추천 시스템, 그리고 위치 기반 추천 시스템, 사회관계망 추천 시스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추천 시스템의 주요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